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반도를 위한 통일 SOS 장년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SOS는 스타디, 공부하고, 오픈, 열린 마음으로, 세이브, 잘 저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적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년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국방과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이윤기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복지법인 풍성하게에서 주최하고 또 주관하게 되었고, 또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에서 후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야 하지만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걸 배우고 나누고, 또 이게 교육이 끝나면 같이 우리가 백마고지 한번 가보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좀 재미없고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한 20분짜리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줌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먼저 우리 한국은 주변국들이 너무 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게 뭐 보통 강한 나라가 아니죠. 여기도 러시아, 이것도 보통 강한 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너머에 있는 이 미국도 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그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또 이렇게 반이 잘려가지고 있는 남한의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교를 잘 해야 될까? 그래서 동북아 평화 협력 증진도 해야 되겠고,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이 북핵이 문제죠. 그래서 계속 북한의 핵의 문제를 미국도 머리 아파하고, 또 우리도 머리 아파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다 있어도 너무 불안하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 그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겠고, 또 확실한 한미 동맹, 뭐 한 57년간 동맹 관계를 미국이 갖고 왔는데, 그랬던 국가가 사실 한국밖에 없고, 또 가장 강력하게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위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내고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한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우리 한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요즘 또 말들 많고 어렵기도 하고 한데, 참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맹 관계를 깨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또 아무래도 갖게 됩니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본격화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한데, 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또 뭐 이 백령도 서해안 이쪽에 또 불법 어선이 막 완전히 싹쓸이 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드 문제 때도 우리가 봐서 알고, 여러 문제에서 아이 골이 아픕니다. 골이 아파. 하여튼 뭐 이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잘해야 외교를 잘할 수 있을지, 서희 장군을 좀 돌아가서 만나 뵙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뭐 우리를 참 괴롭혔던
나라죠. 이게 뭐 북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한 몇십 년 괴롭힌 건 일본이고 1000년을 괴롭힌 건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북한이면서도 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봐서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좀 좋아지기를 또 바라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안 됐어요. 그 좀 아베는 지금 물러났고 근데 아베가 물러나면서 뭐 우리한테 뭐 좋은 뭐 사람이 들어올까?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고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거고. 뭐 이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뭐 이 카디스, 울릉도, 독도 맨날 침범하죠. 이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얘네들 셋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뭐 2, 3, 4등 하는 애들이 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게 동맹 관계를 놓을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위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평화 협력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일 중 뭐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리고 진행하는데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둘이서 빠바방 싸우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붙으면 뭐 박주라고 그러고 저기 붙으면 박주라고 그러고 그럴 테니까 사실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음, 뭐 어떻게 노선을 정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일들은 또 외교에서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커버렸어요.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도 크고 국방력으로도 많이 커버렸기 때문에 중견국으로 역할. 그래서 뭐 우리가 G7, 네, G11으로 뭐 만들자 그랬더니 뭐 독일하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어딜 들어오느냐 그러고 막 뭐 언제적 코리아가 말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우리 막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뭐 장난 아니죠. 원래 텃세가 다 있죠. 뭐 어디나 없지 않겠어요. 동네도 있는데 뭐 국가가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외교의 다변화를 또 구축하고 또 정부, 민간, 기업, NGO. 사실 우리 이 풍성하게는 이제 NGO인데 이제 이런 NGO 단체들이 저변위에 이제 깔려서 이런 뭐 교육과 내용들을 통해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뭐 총체적인 국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의 다변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 그다음에 유럽, 중남미, 또 아중동 등의 지역과 실질적인 협력, 또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증대하는 것, 또 유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 국제 평화, 안보 증진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유엔이 하는 일을 보고 미국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엉망진창인 것 같고 다 자기네 나라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네 나라가 먼저 잘 살고 보는 거죠. 뭐 우리도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공감의 혁신이라고 해서 또 공정, 균형, 개방 인사 이거 뭐 말은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 또 업무 효율성 제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일 과정을 양립하고 뭐 깨끗한 조직을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거 다 뭐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동해 쪽, 그러니까 환동해 경제벨트, 또 환서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이렇게 H죠, H. H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강한 통일된 국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이거 뭐 진짜 다 생각하죠.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쉬우냐 이거예요. 이번에 평화한국에서 청소년들 논문을 제가 평가했는데 한 학생이 이제 대원외고 학생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그런 교육을 지금 통일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는데 북한이 동일한 내용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 있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도 맨날 생각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의 평화적인 통일을 논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 아들 딸한테 가르쳐도 북한이 그렇게 안 가르치면 이게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글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기존의 남북 합의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추진하고 또 북한의 참여 유도. 이게 북한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북한이 안 참여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막 나누는 이야기들이 북한은 모르는 거죠. 북한의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우리만 알고 이게 진행이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떠냐? 2020년에 대한민국이 6등입니다. 6등. 이 뭐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핵을 뺀 겁니다. 핵을 빼고 핵무기를 빼고서 6등인데 이게 뭐 1등 미국, 2등이 러시아, 중국이 3등, 인도가 4등, 일본이 5등. 그러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한 120등, 130등 뭐 이런 애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괜찮아 보일 텐데 아니 이게 뭐 1, 2, 3, 4, 5등 앞에 있으니까 이게 6등이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6등이라는 거입니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 뭐 육군이 뭐 우리는 49만 뭐 이건 102만 명 뭐 해군은 7만 명 우리가 더 많아요. 공군은 뭐 여기 12만 명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그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전차도 보면은 뭐 거의 2배. 그죠? 장갑차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죠. DMZ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쏴대면 불바다는 되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군도 이거 전투함정도 많고 뭐 상륙함정도 많고 잠수함도 많고 물론 좀 노화된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새거 신병들이고 얘는 노화됐지만 공군도 보면 많아요. 근데 아주 옛날 전투기여서 이제 뭐 레이더가 좋지도 않고 공대공 미사일 좋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핵무기 빼고 붙어서 싸웠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이기긴 이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이 작은 거냐? 우리한테는 뭐 데미지가 전혀 없느냐? 아니죠. 우리도 많이 죽습니다. 물론 이겨도 많이 죽는 건데 여기서 핵을 쏘면 뭐 또 이건 또 얘기는 완전 달라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단군 이래 최강입니다. 아니 이래 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파워 파이어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이 이제 그 군사력인데 거기에 이제 파워가 몇 등이냐? 아니 군사력이 3년 만에 5단계를 뛰어서 6등을 했어요. 뭐 경제력 여러 가지를 뭐 분석한 건데 북한이 25등입니다. 근데 25등하고 6등하고 싸워가지고 6등이 이긴다. 물론 그런데 25등한테도 몇 대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오히려 프랑스나 영국, 뭐 독일보다 우리가 더 위에요. 대단하죠. 핵무기를 빼서 그래요. 근데 핵무기 왜 뺐냐? 실제로 전쟁할 때 핵무기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다 지구를 망가뜨리고 뭐 그 동네 가서 살라 그랬더니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기면 또 뭐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거의 안 쓴다 이렇게 보고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방개혁 2.0을 얘기해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강한 군대 건설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군대.
또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또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뭐 핵 잠수함, 그 다음에 또 경항모 F-35B가 전투기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경항모를 또 만들겠다. 지금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하고 있죠. 현무4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것들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을 위한 적정 국방 예산 확보.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T-50이라고 해서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FA-50이라고 해가지고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좀 뭐 작은 소형 전투기인데 여기에 이제 그 타우러스 같은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인데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이제 그런 걸 싣고 가가지고 멀리서 그러니까 이제 오산에서 떠가지고서는 평양을 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탑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면서 미국이 판매하는 이제 F-16 팰콘 같은 그런 전투기의 능력을 FA-50이 갖추게 됐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군사력을 우리 한국이 이지스, 군함, 그다음에 전투기, 그다음에 K9 자주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명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는 호주에다가 장갑차를 지금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추진, 법령,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또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또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 가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도발 억제, 핵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서 강력한 삼축 체제에 기반한 억제, 또 대응 능력 확보, 공세적 작전 개념을 정립하자. A사라고 하는 레이더를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멀리서 보고 이제 그 전투기의 이제 앞에 눈 같은 건데 KF-X 사업을 할 때 미국이 원래는 준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장비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 바뀌어서 또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이거를 개발해서 거의 뭐 준 스텔스기를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때리고, 그래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먼저 때리고, 이제 이럴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장사정포 공격을 수도권에 하게 되면, 사실 인천도 그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인천, 서울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격이 일단 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희생으로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된 삼축 체계 역량으로 북핵 또 미사일 위협에 대한 거부적 응징적 억제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현무3가 있어요. 현무가 이제 북쪽을 지키는 상서로운 동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그 분묘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북현무라고 해서 북쪽을 지키는 건데 현무가 1, 2, 3, 4까지 지금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4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까지 불안정성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그 지하에 북한은 이제 지하에 모든 걸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 지하를 북 뚫고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핵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주도적이고 공세적 개념. 그러니까 절대로 싸워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막상 싸워도 너희도 죽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갖고 있어요. 고슴도치를 이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주둥아리가 이제 장난 아니게 박살나는 거죠. 이제 많이 꼽혀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많이 개발을 해서 쏘니까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하는 나라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울릉도에다가 그 공항을 만들어서 전투기가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 거기에 계속 이제 카디즈를 침범하는 이제 그 러시아 비행기, 폭격기들, 그다음에 중국 비행기, 또 일본의 전투기들이 쉽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억제력들을 이제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키워야지만
사실은 통일도 가까워오는 거지. 이 국방력이 약하면 그게 뭐 통일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른 나라가 와서 그냥 그 나라 뺏으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절대로 그냥 당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력을 강하게 해온 것은 앞으로 통일의 큰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강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줌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